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썬을 어떤 고급 과정이라고 본다면 메타 내에서 지금 제가 한 모든 액션들을 세션이라는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우측에 있는 점 3개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디벨롭먼트라는 패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벨롭먼트 패널에 들어가 보시면 스크립트 에디터라고 해서 파이썬을 스크립팅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스크립트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세션 에디터, 세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면 현재 비어있는 어떤 세션 에디터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상단에 있는 오픈 커런트 세션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작업을 한 모든 내역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후반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PDF 파일을 생성을 한 것까지만 카피를 해서 이 세션을 제가 어떻게 구동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세션을 해서 새로운 세션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파일을 불러오고 결과를 포스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까지의 세션을 포함을 했고요. 이때 우측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 파일들을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 네임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그 좌측 세션에서 사용된 파일 네임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소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을 선택을 하고 이 값들을 스태틱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단에 어떤 그 파라미터 네임과 그리고 어떤 경로 형태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P0부터 P3까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사용될 때 어떠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네이밍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에디트의 Find Replace라는 기능을 통해서 P3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값이기 때문에 Result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바꿔보고요. 그리고 P2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에 대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리포트 2번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1 같은 경우에는 PPTX 파일에 대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리포트 1번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바꿔보고요. 마지막으로 P0 같은 경우에는 .cas 파일로 모델 파일이기 때문에 P0는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세션에 대해서는 지정이 된 거고요. 이때 뭐 추가적으로 지금 절대 경로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세션 파일을 이동을 시키면서 각각의 어떤 상대 경로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 경로를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세션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로 내에 있는 해당 파일로 이러한 액션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된 세션 파일을 새로운 어떤 형태로 Save As를 통해서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FD의 오토메이션 1번이라는 폴더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은 CFD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세션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션 파일이 저장이 되었고요. 해당 작업 폴더 내로 가보면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모델 파일과 그리고 바로가기 파일, 그리고 조금 전에 생성한 세션 파일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세션 파일을 GUI 모드에서 저희가 구동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배치 모드에서 구동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메타를 구동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no GUI라고 하는 배치 모드로 수행을 하겠다는 -B 옵션, 그리고 세션 파일을 구동하겠다고 하는 -S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션 파일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만든 CFD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세션 파일을 선택을 하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백그라운드에서 메타가 구동이 되고 해당 메타에서 발생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성을 했던 리포트까지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수행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동화된 어떤 세션을 통해서 자동화의 어떤 리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동일한 프로세스로 세션 파일이 아니라 파이썬으로 작업된 어떤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세션 파일을 저희가 지금 텍스트 에디터 형태로 구동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툴바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간소화된 자동화 형태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툴에 Create New Toolbar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Create New Toolbar을 눌러보시면 어떤 현재 지금 제가 정의했던 리절트, 리포트 2개,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전부 스태틱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값을 가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인풋을 받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 형태로 받아보면 이 이후에 add direct, OK라는 이름으로 보고 다시 기존에 사용했던 메타 내로 가보면 디벨롭먼트 내에 디자인 툴바라는 명령어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디자인 툴바 내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세션을 통해서 만들었던 툴바를 어떤 디자인 툴바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툴바를 저희가 show 툴바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어떤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절트, 리포트 1, 2번에 대한 경로를 선택을 해서 구동을 시키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지금의 형태는 좀 제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해보고자 한다면 저희가 인풋했던 순서대로 모델은 제일 상단으로 올리고 리절트는 두 번째, 그리고 PPT와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서트, 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룹 내에서 모델과 리절트를 컷, 페이스트,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한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리포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컷, 그리고 페이스트, 그리고 익스큐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서트에 스페이서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사이즈가 5인 스페이서를 여기에 모델에 추가를 하고 하나 더 스페이서를 추가를 하고 여기에 사이즈가 5. 네, 이런 형태로 하면 조금 더 시한성이 좋은 형태로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인풋을 받고 리절트에 대한 부분을 또 인풋을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트 부분도 PPTX 포맷과 PDF 포맷 형태로 저희가 여기서 인풋을 받아서 구동할 수 있는 간소화된 어떤 자동화 리포트 프로그램을 툴바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이 툴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save a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툴바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 2에다가 제가 cfd auto라는 이름으로 툴바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을 전체를 닫고요. 다시 cfd automation 2라는 폴더 내에서 메타를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동된 메타 내에서 저희가 해당 툴바를 콜을 해서 디벨롭먼트의 디자인 툴바의 로드 기능을 통해서 툴바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조금 전에 생성했던 툴바를 콜을 한 다음에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은 카스, 그리고 리절트는 DAT, 그리고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리포트 1번이라고 1.pptx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는 리포트 2번의 pdf라는 이름으로 구동을 시키면 해당 모델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리포트 파일을 생성하고 해당 리포트 파일을 세이브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인터페이스 내에서 구동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조금 더 간소화된 어떤 자동화를 구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타를 CA뿐만이 아니라 CFD 부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인 메타에 대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